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경영의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경영이라는 단어를 정말 잘 알고 싶으니까 그 역사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왜 구체적인 걸 막 외우고 그러는 건 이제 학부 때 하는 거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해하고 뭔가 실전에 적용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고자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크게 세 가지 세대로 나눠진다고 했죠. 이 아티클의 저자에 의하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과학적 접근. 경영을 그 전에는 이제 뭔가 말로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과학적인 접근, 뭔가 측정하고 과학적인 관찰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죠. 일관되게 측정하고 뭔가 데이터 수집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식으로 접근을 시작한 게 이제 뭐 1880년도. 아, 그럼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경제학이랑 밀접하다 그러는데 그럼 경제학은 언제 시작했지? 아담 스미스죠, 뭐. 아담 스미스. 예. 천 그 보이지 않는 손의 그 뭐예요? 국부론.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 그게 1776년도에 나왔죠. 그 전에 나왔던 책은 도덕감정론. 이게 더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됐건 국부론이 엄청 유명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경제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그때 이제 분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 절대 우위론 뭐 이거에서 뭐 비교 우위론 이렇게 쭉쭉쭉쭉 경제학은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고, 이제 실전 적용에 있어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경영학이 아, 근데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경영학이 발전하는데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보면 된다 그랬죠. 뭔가 일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아닌 거에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시대가 이제 뭐 승리의 시대 뭐 이렇게 했는데, 미국 경제가 워낙 잘 나가니까 뭐 저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1950년부터 보니까 이제 2차 세계전 끝나고 미국이 이제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급속한 이제 전후 경제 막 부흥기가 되면서 그때 이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죠? 제가 개척했다라고 했죠. 어떤 사상들을 책으로서 수많은 책으로서 이야기 복음을 전파하듯이 전파를 했다. 여기까지 했던 것 같고, 자, 이거 시사점이 나오는데 이거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 겪었던 거. 자, 첫 번째는 대부분의 CEO는 매니지먼트 띵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뭔가 기업의 CEO들은 뭔가 경영학 이론을 다 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러면 좀 무시하는 것 같다.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뭔가 기술만 하다가 쭉 승진해서 CEO까지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다른 분야에서 그런 것처럼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신 분들 생각 외로 많다. 그거를 저는 이제 체험적으로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서 딱 얘기를 해주니까 맞아.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임원회의에서는 이제 숫자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죠. 관리 얘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숫자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기술만 하다가 뭐 팀장 하나서 했더니 갑자기 막 경영 용어를 막 얘기하고 막 회계에 들이대고 이러면 아예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CEO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냐? 왜 그러냐? 그리고 왜 또 이게 뭐 미국이 뭐 경영이 다야? 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가 주도를 하고 있고 미국 대학들에서 어떤 좋은 논문들이 나오고 좋은 교수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들을 이제 퍼뜨리고 또 컨설팅 펌, 또 유수의 좋은 컨설팅 펌들이 또 미국에 뭐 본사를 두거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영어를 가지고 쓰여진 어떤 경영학 사상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어 표현으로 또 그걸 또 번역해서 쓰다 보니까 용어가 헷갈리고 충돌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정리해주면 좋은데 우리 같은 석박사들은 그런 거는 이제 알고 가자. 영어를 많이 쓴다. 어쩔 수 없다. 이거 그 원문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걸출한 스타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마이클 포터 교수라는 걸출한 스타가 나와서 이렇게 많은 책들을 썼고, 이런 이거 베스트셀러였다는데 뭐 읽어봤는데 아무튼 여기서 톰 피터스라는 사람이 In Search of Excellence, 이게 뭐 우리나라 대기업 CEO, 대기업 오너들이 저 책을 받고 엄청 감명받았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이런 단어들 굉장히 이렇게 이슈 유행을 했던 단어들이에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뭐 코어 컴퓨터 핵심 역량, BSC 하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뭐 이거 다 나중에 다룰 예정입니다. 가볍게, 아주 가볍게. 이거 이제 첫 번째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은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뜯어 고치는 거죠. 이거 뭐냐, 혁신하면 항상 나오는 분,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토마스 데이븐포트, 이분 맨날 나와. 그 어떤 IT 분석 이런 거 하면 이분이 항상 나오는 이름이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은 우리가 좀 익숙하게 듣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한 시대가 여기까지 해서 세 개 커다란 구분을 나눠 봤고요. 마무리는 이 아티클에서 마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정답 같은 베스트 웨이, 제일 좋은 방법 이런 건 없다. 경영에 있어서겠죠. 그러니까 항상 더 나은 방법, 그러니까 개선을 추구해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혁신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또 좋은 거 없어? 바꿔보자 하는 게 경영 혁신이겠죠. 그다음에 그 경영이라는 건 항상 그거를 추구한다. 추구하는 것 같아요. 추구. 세상의 진리도 우리가 딱 손에 잡을 수도 없고 행복을 딱 손에 잡을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경영에서 제일 좋은 뭐 그런 것도 추구해 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전략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상황에 맞게 내 환경에 내가 처한 환경과 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인 거죠. 그나마 내가 생각했을 때 최적의 전략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말로 이 아티클은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사람인 것과 사람이 아닌 것 그 두 가지 큰 기둥을 생각해서 일단 나눠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닌 것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어떤 뭐 전략이나 혁신 이런 걸로 어떤 큰 유행 흐름 이런 게 간다고 볼 수 있고, 사람과 관련된 거는 이제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파괴적 혁신, 분석, 요게 이런 화두들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에 이제 또 혁신과 데이터 분석, 이런 AI, 이런 빅데이터, 이런 분석적으로 많이 화두가 연결되고 있죠. 이어지고 있죠. 저 파괴적 혁신은 또 창업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엔 그런 것 같아요. 비즈니스 스쿨이 뭐 어느 학교가 뭐 마케팅이 유명하고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냥 다 창업, 창업, 뭐 IT 어떤 분석 이런 거 아니면 창업 이런 쪽으로 막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과 그 조직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느냐, 뭐 이런 말로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여기서 또 이펙티브라고 그랬네요. 아까는 그죠? 요거는 이제 했고, 자,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플랜 두 C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되게 쉽잖아. 계획하고 실행하고 뭔가 본다. 이런 말 되게 있고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이거 있죠. 이것도 뭔가를 투입하고 실행하고 결과가 나오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걸 합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합쳐보면 어때요?
제가 프로세스를 뭐라 그랬어? 할 일이라 그랬죠? 뭐 이렇게 합쳐질 수가 있지 않을까? 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기 어펜딕스죠. 참고예요. 보충. 제가 이 경영이란 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들어 봤어요. 도움이 되면 여러분 걸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뭔가 계획이 있어. 그걸 하는데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실제로 할 때는 뭔가 자원을 투입하고 실행하고 결과가 나오고. 근데 보겠죠. 실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제 봐야 되잖아. 뭘 봐요? 결과를 보죠. 아웃풋을 보죠. 그 아웃풋을 보고 나서 다시 계획을 세워지는 거죠.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이란 말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그림으로. 자, 기존에 있던 것과 아웃풋의 차이점.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네. 그게 차이점이 문제인 거지.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야? 매출이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익이 이만큼 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반밖에 안 됐어.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차이가 문제인 거죠. 그거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려면 문제가 뭐야? 왜 그렇게 됐어? 이유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대안을 찾고 그 중에 대안들 중에 하나를 솔루션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이 맞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전체를 그려볼게요. 자, 이 솔루션이 다시 또 계획으로 오는 거죠. 뭔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게 다시 플랜이 되고 자원을 투입해서 실행을 하고 아웃풋이 나오면 그걸 다시 점검을 한다. 근데 그게 플랜 대비 아웃풋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문제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서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낸다. 어때요? 탑 매니저먼트들이 하는 게 이런 거죠. 고위 경영층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뭔가? 저건 이제 실제 기업이 이제 운영될 때는 이제 저거를 이제 따르는데, 그러면 저 플랜은 어떻게 나오죠? 자, 기업에는 비전이 있어. 뭔가 이렇게 가고 싶거나 이렇게 쟁취하고 싶거나 하는 비전이 있고, 그 판을 봐야 되잖아요. 이 판에서 내가 저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 꿈을 이루는 판은 어디야? 그 인더스트리를 보는 거죠. 그 인더스트리를 그냥 보는 거는 아니고 뭔가 체계적인 분석 툴로 의해서 분석 툴을 제가 이제 네모로 표시를 해봤고 저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야, 이게 판을 보니까 이러는데 우리는 요런 부분에 집중해서 잘 해보자. 그게 전략인 거지. 네. 그럼 전략을 수립했으면 그걸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야, 요 전략을 우리가 이제 달성하려면 요 전략적으로 달성하는 목표는 이걸 달성하려면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걸 잘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전개해 나가는 걸 우린 기획이라고 합니다. 플래닝, 기획. 그럼 기획을 하면 계획이 나오죠. 계획이 나오면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플랜 도 C. 이게 경영 아닐까요? 그러니까 경영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자, 근데 저 기획의 첫 단계 맨 위에 있는 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왜 넣어봤냐면 이제 팬데믹도 있고 그래서 경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비전을 보고 갈 때가 있고 때로는 큰 위기가 와. 위기 경영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비전 경영 할 때는 그것도 비중이겠지. 뭐 100% 위기 경영, 100%뭐 비전 경영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에 겹쳐지는 게 대부분인데 그 비중. 이제 팬데믹이라는 코로나19 같은 이게 왔을 때는 상당 부분 비상경일 때가 있었겠죠. 초반에 작년 초반에 이럴 때.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주먹 그림도 넣어봤던 거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봤고,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야, 그래서 경영이 뭐야?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목표 달성 기술이야. 내가 저 비전 원하는 게 있어. 저거 달성하는 기술 어떤 거든 그 대상이 어떤 거든 기업이든 뭐 사람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 전략이란 건 뭐야? 저런 목표 달성을 하는데 방법론 어떤 거든 방법론이라는 건 방법은 방법인데 검증된 방법이잖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그 성공 가능성이 높을 걸 이런 건 검증이 됐어.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조금 저걸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이런 거죠. 목표 달성이라는 건 효과와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술. 전략은 효과와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는 어떤 방법론.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머릿속 그동안 공부했던 거, 생각했던 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어디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저 기획에서 첫 단계, 할 일에서 첫 단계가 먼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조금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할 텐데 다뤄볼 텐데 이게 모든 회사가 하는 전체 내용, 그 프로세스의 맨 형님, 맨 꼭대기에 그게 밸류체인 가치 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눠서 그냥 기업이 본연적으로 하는 일을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라고 이제 생산이라고 쓰긴 했는데 밑에 부분인 거고 그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그 지원 영역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면 좀 달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물류가 투입되고 서비스라면 뭐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투입되고 실제 운영하는 게 이 부분이고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운영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본원적으로 하는 일, 운영.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었으면 뭐 밖으로 내보내야겠죠. 그 다음에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AS라고 하죠. 고객 서비스를 한다. 저건 산업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산업마다 저게 완전히 서비스다. 저희 같은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희가 만든 것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해하시면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럼 어떤 일을 하든 그게 물류 투입이든 운영이든 뭐든 그 공통적인 일이 있는 거죠. 뭐 구매 조달, 기술 개발, 뭐 인적 자원 관리, 그다음에 뭐 기획, 회계, 재무, 총무 뭐 등등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회사는 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기부터 시작하는 거지. 우리 회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럼 저 틀 딱 하나 갖다 놓고 착착착착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뭐 회사의 전략은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라는 건 그거 위주로 착착착착 전개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까지 해서 뭔가 전체 큰 내용을 그냥 쭉 훅훅 훑어보는 느낌으로 설명을 드려봤고요. 또 반복해서 이 일부를 또 반복해서 스케치하듯이 아마 뭔가 이렇게 본인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서 이렇게 지금 들으셨다면 영감이 조금씩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게 뭐지? 내가 저기 고민이 있었던 건데 저거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나오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런 게 여러분의 또 관심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저 중에 일부 또 전체의 큰 틀 보는 그런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